자, 이번에는 자유물체도를 기계 부품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계 부품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다룰 것은 기어입니다. 기어.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어. 자, 기어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. 뭐 이빨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이 기어가 여기에 기어다. 이렇게 이빨.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 어떤 기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놈이 이렇게 모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모터가 회전하면 이 모터의 동력을 이 이빨이 이쪽 이빨 이쪽 기어를 돌려주죠. 그래서 이 기어에 의해서 전달된 동력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프로펠러가 있으면 이거 모터에서 나왔던 동력이 기어를 통해 전달돼서 이 프로펠러를 회전시킨다. 뭐 이러한 개념이죠. 이러한 것이 기어의 목적이다. 사용하는 목적이다. 근데 기어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삐딱하게 생겼어요. 이빨 부분이. 그러니까 이렇게 각진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생겼다고 이렇게. 이 삐딱한 것은 기어를 어떤 식으로 동작을 시키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왼쪽에 있는 기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기어다. 그럼 오른쪽이 동력을 전달할 때 이게 밀어줄 거 아닙니까? 근데 완전 네모 반듯하면 여기 접촉하는 면이 많을 겁니다. 그죠? 근데 기어는 이렇게 약간 삐딱해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왼쪽이고 또 오른쪽 것도 약간 삐딱하겠죠. 그러면 이놈이 여기 닿을 때 어떤 압력을 가지고 밀어줄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게 이렇게 미는데 그게 점으로 접촉한다는 얘기죠. 그 점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왼쪽 이놈 기어다. 이 기어다. 그러면 이 기어 이빨에서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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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자, 이렇게 기어 이빨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가 이 기어에 압력을 가할 때 그 점을 다 연결하면 이렇게 원이 되거든요. 이 원을 피치원이라고 합니다. 피치원. 이 피치원은 기어의 가장 윗부분도 아니고 기어의 뿌리 부분도 아니고 그 사이에 존재하죠. 근데 정확하게 어디에 딱 존재해야 된다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뭐 그런 규격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의 위치는 기어를 제작한 사람이 결정한 것입니다. 뭐 어떠한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결정을 했겠죠. 어찌됐건 이게 뭐 절반 그러니까 가장 기어의 가장자리와 그리고 기어의 가장 안쪽 그러니까 뿌리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요 절반 정도에 있다고 많이 가정을 하는데요. 그리고 실제로 절반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절반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. 그건 정하기 나름이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피치1이라고 하고 동력이 전달될 때 그 압력을 전달된 동력을 받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. 이렇게 피치1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피치1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기어 이빨이 이렇게 생겼다. 그 기어가 조금 후에 예를 들어 시계 방향으로 기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이빨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? 움직일 거 아닙니까? 그죠?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 접촉을 할 때 이 점에서 접촉한다면 이게 움직여도 접촉점은 여전히 피치1 위에 있다. 자, 기어가 두 개가 얘에 의해서 얘가 동력을 전달한다 이쪽에. 그러면 항상 같은 이빨이 접촉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 한두 이빨이 접촉을 하면 그게 움직이면서 다음 이빨이 접촉하고 또 그 다음 이빨이 접촉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촉을 할 텐데 동력을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할 때는 어떠한 이빨이든 그리고 한 이빨도 위치가 어디든 그
접촉을 하고 있다면 그 접촉점은 무조건 피치 원 위에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피치 원 위에 있는 이 점, 그러니까 이 점에서 동력이 전달되는데 그 압력은 어떻게 전달될까? 그 힘은 어떻게 전달될까? 우리가 몇 슬라이드 전에서 이렇게 삐딱한 면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랬죠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피치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힘이 작용되는데, 그러니까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로부터 힘이 전달되는데, 그 전달되는 힘의 방향이 이 점 위에 이 점에 접선을 딱 그어보면 그 접선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이죠. 그래서 실제로 전달되는 힘, 그러니까 이 기어가 전달받는 힘, 이 기어에 작용되는 힘은, 실제 힘은 이겁니다. 이거 여기 P 요겁니다. 그래서 이 힘이 기어를 돌릴 거 아닙니까? 회전시킬 거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이 힘이 기어를 회전시킬 때는 그 회전시킬 때 작용하는 힘은, 회전시키는데 작용하는 힘은 이 방향밖에 없어요. 기어를 회전시킬 때는 힘이 이쪽 방향의 성분만 필요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힘보다 이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이만큼밖에 작용을 못하죠. 그럼 그 남은 것은 어떠한 힘이냐? 요 힘이라는 거죠. N. 그래서 실제로 회전을 시키는 것 플러스 이쪽 방향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럼 이쪽 방향의 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? 이 방향이 지금 피치원의 중심점 방향입니다. 그래서 기어 축 쪽으로 기어가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? 중간을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, 이게 기어가 보통 축에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축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문제는 기어 축 방향으로 걸리는 힘을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이걸 구하자는 이야기입니다. 이거를. 그래서 우리는 자유물체도에 실제 받는 힘, 전달 받는 힘과 그리고 기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힘, 그리고 그 나머지 힘을 다 표현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물체도를 완성을 하고,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힘, 기어 축 방향의 힘을 구할 수 있다. 뭐 이러한 것이 이 문제의 의도죠.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게 문제의 의도입니다. 자, 그러면 기어 축 방향으로 걸리는 힘이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서 기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 동력이 이렇게 전달된다. 근데 기어 1은 여기서 뭐 어떤 접촉이 일어나겠죠, 그죠? 그래서 축 방향 힘도 이쪽에서만 이렇게 발생을 하고, 얘 입장에서는, 그리고 축 방향을 걸리는 힘도 이쪽으로 주로 이쪽에서 작용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축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만 생깁니다. 그래 마치 이놈이 이쪽으로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축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자꾸 휘려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겠죠.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다 힘이 들어오면 이게 그냥 압력만 받을 텐데,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작용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 부품을 설계해야 된다면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쪽으로 휘는 것을 막아주는 또는 견디는 그러한 축 설계를 해야 되겠죠. 어찌되었건 이러한 여기에 이놈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.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피치 원 위에 있는 압력점, 이 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실제 작용하는 힘이 수직 방향이다.
그러면 이 접선이 가지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거를 우리가 압력각이라고 합니다. 그래, 이 그림에서 이 압력각은 요 각도죠. 요 각도. 자, 색깔을 좀 바꿔보면 이 압력각은 이 각도죠. 그래서 이놈을 다시 그림을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각도가 압력 각도다. 그래서 뭐 쉽게 이 그림만 정리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다. 구하고자 하는 게 n이다.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힘을 알고 있다. 그러면 탄젠트 압력각을 넣으면 이 힘을 구할 수 있죠. 자, 근데 그러면 이 F, 그러니까 실제 기어를 동작시키는, 회전시키는 이 힘은 어떻게 구할까? 이 힘은 토크가 15Nm라고 주어져 있는,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거든요. 거리를 예를 들어서 D라고 합시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원 중심이라면 힘은 여기서 작용하죠. 여기 이 피치원 위에.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거리 이게 D입니다. 근데 여기서 피치 반지름이 주어져 있죠. 다시 말해서 이놈이 피치 반지름 0.1m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토크가 15는 F 곱하기 D인데 그때 D가 0.1이다. 그럼 우리가 이게 1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여기 150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. 150. 그리고 압력각은 여기 주어져 있죠. 그래서 n을 구할 수 있다.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